사실 뭐 우리가 제품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뭐 제습 공기 청정기도 있었고 또는 뭐 어떤 그런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잖아요. 또 아까 가전주부 그 부분의 채널 예를 들었을 때도 TV 하나 딱 이렇게 왔는데 근데 제품이 좀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SBA나 이런 쪽에서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특정한 제품보다는 제품군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생활 공작소 했을 때도 여기 생활용품 4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고무장갑도 있고, 이제 세정제도 있고, 뭐 이런 이제 일회용 수세미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,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내가 리뷰를 하되, 처음에 디스플레이 정도, 이 영상은 4가지 뭐 이렇게 보여줄 거다. 그리고 이제 예전에 1화랑 했던 거죠. 부르르라는 이제 제로 콜라, 제로 사이다 리뷰를 제가 이제 하게 됐었는데, 1화 관계자분들과 이제 미팅하면서, 바랑산 막걸리,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였는데, 제로입니다. 저기 알코올이 없어요. 이제 비알코올이긴 하지만, 저기 바랑산 막걸리도 그렇고, 그리고 1화가 또 예전부터 유명했던 이제 천연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, 있죠. 이제 그 제품들.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예전부터 유명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좀 노출을 시켜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뭐 다른 년이 부르르 신제품이고 그걸 이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좀 메인으로 깔았는데 그 다른 제품들도 살짝 보이게 초정 탄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주력 제품들 그리고 바랑산 막걸리도 새로 출시가 됐는데 좀 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본 편은 아니지만 약간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품을 전체 디스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. 그런데 제품 디스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저도 뭐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 음료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일단 한번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.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사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게, 좀 더 이쁘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런 거는 사실 크리에이터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예시로 했지, 뭐 아주 좋은 사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. 이 내용이 아니라, 저도 이걸 보면서 만들고 나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. 좀 더 이런 고민이 있었다.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아까 봤던 가전주부 채널입니다. 또 LG 뭐 TV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멋진 TV죠. 그리고 제품의 단독 장면. 아까 전에 우리 그 제품을 보면 제가 사실 이 채널은 정말 리뷰를 잘한다고 보여지고 제가 제품 리뷰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저는 저만큼의 제품 단독 장면을 신경을 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니면 좀 은은한 무드 등에 뭐 연출된다 그럴 때는 조명을 좀 끄고 이렇게 좀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각각 다른 곳에 제품을 놓고 배경을 바꿔가면서 아니면 소품을 하든지 저도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면 제품 TV를 하는데 정말 뭐 광원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주변의 소품을 활용하는 방법 뭐 카메라 앵글 위치 다 바꿔가면서 비슷한 장면이 거의 없어요.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어떻게 배치할까 이거는 사전 기획 단계에서 내가 장면을 어떻게 구성할까를 짜지 않고서는 현장에서는 사실 힘듭니다.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제품을 좀 쉽게 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제품 이렇게 두고 조금 바꿔가면서 이제 카메라 들고 이제 컷을 딴다고 하죠. 이렇게 따는데 이렇게 좀 제일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장면을 어떻게 배치해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장면에 대한 기획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제품 같은 경우는 단독 장면들이 그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영상의 경우에서는 이런 다양한 단독 장면으로 또 경쟁력 있게 좀 차별화를 뒀다 이렇게 보여지네요. 클로즈업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짐벌 통한 이제 촬영, 이제 단방향 움직임.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찍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타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. 이제 그런 걸 할 때
저도 이제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 영상을 촬영하러 갔는데 카페에 정말 이쁜 그 음료가 있다. 그래서 좀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걸 손으로 들고 찍으려고 하니까 도는데 이쁘게 잘 안 나오는 겁니다. 그런데 진짜 몇 번 시도해서 하니까 겨우 좋은 컷이 하나 나왔다. 그런데 그거 짐벌을 쓰게 되면 한 번에 해결되겠죠. 짐벌로 이렇게 돌면서 하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멋지게 잡힌다는 거. 그리고 뭐 음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뭐 턴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소프트 박스를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화이트 배경으로 깔끔하게 제품들이 좀 이제 클로즈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품 클로즈업을 좀 할 때는 이런 소프트 박스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. 그런데 보통 이제 크게 그 뭐 중요하지 않을 때 특히 작은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여주기가 아까 전처럼 TV처럼 연출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. 만약에 지금 앞에 이제 놓여 있는 비타500 요 병을 이제 뭐 그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비타500을 뭐 천장에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뭐 창문에 올려둘 수도 없고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테이블이라든지 제가 했던 것처럼 화이트 배경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이제 보여주는 게 가장 무난했다. 근데 또 이렇게 좀 움직임이라든지 역동적인 이런 방식들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제품의 조작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VH80이라는 그 제품이 좀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. 이게 레이저로 측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레이저를 딱 쏘면 저기까지 몇 미터다 이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였습니다. 이거 정말 신기하다. 그래서 저는 뭐 사무실 내에서 벽에도 쏴보고 창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? 해가지고 창틀에 딱 대고 레이저를 해보니까 이 창틀은 뭐 5.12m가 나왔더라. 이렇게 저는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줬는데 이 제품의 설명서를 보니까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이 건물의 뭐 예를 들어서 높이를 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여기서 이 거리를 먼저 밑변을 재고 위에 높이를 하고 해서 사선으로 하고 해서 그러면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건물의 높이가 계산되는구나. 그래서 저는 전문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건물 이제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서 저기 건물에다가 이제 그 거리 재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건물과의 그 사선 빗변이죠. 그거를 또 거리를 재고해서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였다. 이렇게 그 제품의 좀 어렵지만 그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품을 조작하는 내용이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습니다. 그 제품을 이제 뭐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시연하는 것만큼 더 이상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장 또 직관적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펫 드라이 자켓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요게 그 뭐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이렇게 목욕시키고 나서 딱 건조시켜주는 제품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뭐 살펴보면서 안에는 뭐 안감이 되게 부드럽게 잘 돼 있고요.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100번 설명을 해봐야 실제 이렇게 시연을 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우리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고양이 좀 씻기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서 직원이 사실 집에서 찍어 왔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었다. 이런 것도 좀 힘들지만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시연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의 조작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좋은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여주면 좋은 영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.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. 이제 앱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 앱 같은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앱을 좀 구현하는 게 좀 까다롭고요. 이제 앱은 당연히 이제 녹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어플을 설치를 하고 조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즉석에서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 단계에서 내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거기서 내가 어떤 걸 말을 하며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성이 사전에 다 나와야 됩니다. 현장에서 그냥 하면서 이 버튼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전원이 켜지더라. 아니면 예약 기능이 실행이 되더라. 아니면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위치의 실제 지도인데요. 그 근처에 이제 편의점에 어떤 물건들이 있고 재고가 몇 개 있고 내가 살 수 있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앱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현장에도 가야 되겠지만 사전에 내가 어떤 장면을 볼지 장면이 기획이 다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앱을 할 때 그 기획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이 앱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넘기는 장면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는 장면 그때 어떻게 연동돼서 어떻게 연출되는지 그런 장면들을 사전에 기획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가 저 같은 경우는 좀 높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우리 SBA 이번에 브랜디드 컨텐츠 올라온 거 보니까 또 얼마 전에였나요? 그 뭐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그런 쪽 앱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해보시게 되면
뭐 좀 까다롭고 힘들긴 하지만 이런 게 많이 도움은 되더라.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즉석에서 이렇게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브랜디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장면을 기획을 하고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뭔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 뭐랄까 그 경험치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?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앱 가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영상들도 한 번쯤은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